대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오늘 장전 관전 포인트 그리고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분과 이야기 풀어봅니다. IBK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해서 저희 어디서부터 문을 열어야 될까요? 중동 불안 혹은 젠슨항의 블랙웰 수요? 아니면 오늘 금투세에 대한 이벤트? 어디를 제일 앞단에 두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불편한 투심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릴 정도로 장만 섰다 하면 빠지는 게 한국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미국장의 불편한 핵심의 이슈의 중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기자가 물었죠.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의 반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장이 빠지긴 했지만 하락폭 대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막 엄청난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다. 이러한 과도한 우려는 좀 오히려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의 전반적인 큰 틀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월가에서는 이제 연준에서는 50bp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일축했죠. 그럴 리 없다라는 부분과 이제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장이 기사화되는 뉴스로 본다면 자극적이고 끝나지 않은 뉴스인 건 맞습니다만 여기에 배팅을 한다? 지금 이 뉴스 때문에 풋배팅을 한다?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증시도 에너지 관련된 주들 이것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는 익스큐즈가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을 매도 포지션으로 우리 증시 이렇게 전략을 짠다라는 것은 좀 오히려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개별 호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드디어 금투세와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일주일 전에 상법 개정까지 논하면서 시행을 할지 말아야 될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화가 났는데 그렇게 열흘 만에 상법 개정도 안 꺼내 올릴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냐. 나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인데 예상보다 빨리 앞당겨서 결정을 짓겠다라는 것은 어제 기사 제목도 예쁘게 났습니다. 유예냐 폐지냐라는 말로 했다면 적어도 유예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적어도 유예 잠정적 폐지가 옳은 길이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뉴스 보니 4년 유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유예 확률도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예는 2년 유예잖아요, 주로. 하지만 2, 3년 유예는 리스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2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민주당의 악재 카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년 더 미룬 4년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잊을 거라고 생각하나? 왜 그 폭탄을 안고 가려고 하지라는 이제 그렇게까지 포기를 못 하는구나라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4년 유예도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잠정적 폐지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4년 유예라는 걸 선택할수록 그게 더 명분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게 이른 시점에 논의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 충분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선진화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안건 상정을 하겠다라는 결론. 적어도 시장 분위기는 유예 이상의 결론은 나올 수 있으리라는 관점 포인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이 어수선하고 전쟁 리스크가 막 좀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채권 시장이 그 뉴스가 됐었을 때 막 굉장히 리스크로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았거든요. 유가 하나 정도는 조금 올라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유가 관련주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조선주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올라갈 만하면 두드러맞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쟁 리스크에 배팅을 하지는 말자라는 점으로 요약해드리고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는 것은 코스닥 증시가 조금 훈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아침 시장의 대응 전략을 짜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요소 등을 잘 아우러서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 전략을 주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좀 조화롭게 저희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럼 반도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삼성전자 보면서 짜증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또 어김없이 이 희망 고문
이쯤 되면은 팔아 뭐 하겠어, 저가 매수 들어오겠지라는 기대도 있고요. 거기에 약간 젠슨 왕이 블랙웰 수요 좋은데? 라고 해준 것도 힘이 됩니다. 오늘 네. 어떨까요? 어제 뭐 반도체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지가 고민이 많이 돼요. 앞서 이사님이 이제 북밸류다. 그 얘기 논리를 해주셨어요. 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얘기, 이제 PBR 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영역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솔직히 2차 전지 업황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머리에 다 떠올리시는 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꼭 그분 영상을 저도 보고 이제 리뷰를 하고, 반도체 또한 훨씬 더 저보다 깊이 하시는 분의 논리를 빼놓지 않고 체크하면서 나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냐. 삼성전자 늘 이럴 때 사는 거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다 알 때는 늘 꼭지였다. 이럴 때 사라는 논리 정도가 이제는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65,000원 언저리에서도 지금부터 빠지면 여기서부터는 사는 것이 물린다 하더라도 꾸준히 산다라고 했었을 때 적어도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가격권으로 진입한다라는 논리를 지금 틀어버릴 수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북밸류 전략으로서. 그런데 이제 반도체 섹터를 접근할 때 포트를 어떻게 짜냐라는 고민은 좀 들어요. 그게 제일 고민돼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상으로 봤었을 때 이번 앞선 반등에서도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도가 좋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엔비디아, TSMC 두 종목은 기간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가격 조정을 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굳이 이것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무거워진다면 TSMC와 엔비디아가 조금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줄 것이라는 전제를 깔면서 시장을 좀 봤었거든요.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전제를 시장에 놓고 봤었을 때, 근데 이 두 종목은 견조한 기간 조정을 주고 있어서 지금 포트에서 가장 앞단에 두고 봐야 될 종목은 오히려 TSMC는 인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조정의 메리트와 기간 조정의 종목을 한 종목씩 이렇게 같이 좀 포트를 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일부는 TSMC도 이제는 저는 좀 떨어져라 기다렸는데 오히려 견조한 흐름, 주봉 월봉 보면은 뭔 일이 있었어요 시장에, 이러한 주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반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만에서는 또 올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 자체를 더 긍정의 시각으로 바꾸기도 했기 때문에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종목들 각각에 좀 잘 아우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걸 2차 전지라고 보다는 그냥 테슬라라는 키워드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인도량은 좀 실망스러웠다. CIO 사임 이슈, 리콜 이슈, 뭐 여러 가지 조금 악재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동안 좋았던 테슬라의 분위기가 이 거래 사이에 조금 꺾였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일단 2차 전지도 셀업체와 에코그룹주를 대표로 한 시총상해주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차별화되면서 네. 시차를 두고 움직였지 않습니까? 셀 먼저 갔다가 그렇죠. 에코프로 그래서 때 갔다가. 업황이 턴하고 있다라는 것과 코스닥 쪽에서 이제 공매도 개선법과 관련돼서 뭐 무기징역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매도 플레이를 할 수 없다라는 점, 거기에 금투세와 관련된 코스닥의 지수 랠리를 염두에 둔 바닥권에서의 쇼커버링 플러스 알파의 저가 매수, 이 두 가지를 좀 별개로 구분지어서 논다라고 봤었을 때, 일단은 8월에 신규 등록 전기차 등록 건수가 아주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한국, 미국은 좋았어요. 유럽은요? 네, 근데 유럽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 안 좋았었던 이유는 굉장히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세를 때리면서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폭스바겐이 이제 공장을 철수하겠다, 뭐 폐쇄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유럽 판매 전기차 업체들은 중국에서 판매 등록금 쓰는 게 또 보조금을 다시 쓰기 때문이니 우리도 보조금 정책을 해달라라고 압박을 네. 하고 있고, 기업이 오히려 지금 독일을 필두로 다시 보조금을 쓰려고 하는 이런 기류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네. 왜냐하면 산업을
지켜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 또한 전기차 섹터에는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뭐 판매량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에서는 바닥을 턴하고 조금은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데는 충분히 명분을 줄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급적인 이슈로 바닥을 올라온다라는 이슈도 괜찮고 전기차 업황을 본다 하더라도 바닥론은 충분히 좀 납득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간다라고 한다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지금 모델 3 판매 중단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데 저는 이거 오히려 호재라고 봅니다. 모델 3 마진이 남는 차량이 아니었어요. 저가였으니까요. 이거 저가였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큰 차, 우리도 EV3는 유럽에서 판매고 EV9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 중단은 저는 전혀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키워드는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율주행 우리나라 국내 테마에서는 강했던 테마였기 때문에 계속 ING로서 테마의 색깔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퓨런티어를 대장으로 뭐 라이콤이라든가 스마트레이더스, 그다음에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종목들이 테마로서의 계속 자기의 갈 길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10월 10일 날 뭐 발표되는 것과 관련돼서 로봇으로도 확산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로봇은 유일로보틱스가 조금 앞단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사면 엔젤 로보틱스까지만 뭐 저는 이렇게 시야를 넓혀두고 보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2차 전지 섹터에 좋은 뉴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계 시장에서 업황에 대한 시각을 봤을 때는 그래도 바닥에서 회복이 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셨네요. 네.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함 차장님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되게 좋은 친구 같아요. 좋은 친구가 그렇잖아요. 막 친구가 땅굴 파고 비관하고 있으면 야 똑바로 서 이렇게 세워주고 또 너무 좀 나댄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 들떠 있으면 살짝 거기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니까 비관도 낙관도 잡아주는 좋은 친구 같은 전략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쑥스러우시죠? 네. 너무 쑥스러워하시면서 이렇게 몸을 흔드시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반도체, 테슬라 2차 전지 쪽까지 살펴봤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방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앞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 중동 불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그쪽으로 베팅은 자제하자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방위산업이나 뭐 에너지 쪽이나는 어떤 시각을 두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최근에는 약간 중소형 방산만 좀 시세 강하게 됐다가 네, 그렇죠. 하나 에어로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관심 좀 있는 것 같아요. 골드만에서 탑픽 제시했더라고요. 방산에서는 세 종목만 저는 봅니다. 하나 시스템이 탈락한 게 좀 아쉽습니다만 탈락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얘는 언제 움직이려나라는 관점으로만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 세 종목이고요. 이 종목들은 지금 중동발 리스크로 연계돼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테마의 종목들로 배팅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셔라 조금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세 종목은 별개입니다. K방산이 글로벌에서 혁혁한 지금 자기의 매력들을 뿜뿜하고 있는데 이 성장 밸류의 끝이 여기는 아닌 주가 흐름이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시총의 대장으로서 이제는 다른 거 떨쳐내고 나는 방산의 모습으로서만 딱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진 종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방산으로서의 총 최고 탑피의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에 대한 방향성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두 번째 LIG 넥스원인데 LIG 넥스원은 이제 천공투 바닥에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쏘는 방어 체계 시스템에서 거의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고스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로봇의 끝은 저는 뭐라고 그랬죠? 로봇의 끝은 방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치킨 튀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뉴로메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위성 시스템과 함께 연합을 하면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방산은 당연히 위성과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성장의 키워드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 LIG 넥스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은 후발주자로 움직였는데 지금 후발주자가 움직인 것 치고 세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대로템입니다. 러시아 전쟁에서도 봤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전투기 한번 뜨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주둔지를 점령하고 점령한 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전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세 종목을 압축해서 볼 때 대형주로서의 움직임의 방향성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성장의 키워드를 좀 아직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이 LIG 넥스원, 후발주자로서 지금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대로템이다. 세 종목 충분히 여전히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중동 불안이 주는 것은 그냥 작은 숨결로 이해하시고 이 갖고 있는 기술 입지 네. 이런 본질에 좀 집중해서 대형 종목을 얘기해 주셨네요.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각각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자, 저희가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살폈고 한 가지 섹터 더 하고 싶은데 하던 찰나에 딱 주목할 섹터로 바이오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이오 얘기 듣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증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긍정의 의견을 많이 냈어요. 네. 뭐 100만 원 돌아가면 비싸서 못 샀다가 조정 예쁘게 잘 줬습니다. 바이오가 끝났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이오는 변동성이 큰 거 대비 지금 정확하게 2차 전지랑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2차 전지가 강할 때 바이오는 안 그래도 쉬고 싶은 타이밍에 적절한 조정을 주었는데 금투세가 유예된다라고 하면서 코스닥 랠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바이오도 다시 한번 좀 랠리를 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을 가진 적절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가 조정을 줄 땐 좀 훅훅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동안 바이오 조정을 줬던 모습이 훅훅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될 만한 조정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강하다? 조정의 모습을 봤었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원래 바이오는 예전에 초반에는 조정을 주면 원위치였어요. 그냥 바로 원위치였는데 네. 지금은 납득이 되는 가격 조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지만 바이오는 쉴 만한 명분 속에서 쉬는 템포를 가져갔었고 그럼 지금 여기서 시속 게임에서 2차 전지 팔고 바이오를 간다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장에서 금투세가 한번 유예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 전 섹터가 다 좋았었거든요. 오늘 그런 날이 돼보길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쉬어간 섹터는 바이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전에는 바이오 변동이 막 이슈 따라 네. 급변동해서 에라이 바이오 이랬다면 요즘에는 바이오 괜찮은데 라는 시선 등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앞단에 둘 종목만 살짝 얘기 주신다면. 지금 바이오는 알테오젠의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플랫폼 겸 시총 상위 종목들의 플랫폼이 포진했는데 ABL 바이오, 리가캡, 에이프릴, 지아이노베이션을 보고 있고요. 좀 시야를 넓혀서 실적까지 한다면 미용 의료랑 합치면 뭐 꼭 바이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루닛과 클래시스까지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바이오. 이렇게 다양한 분야 섹터 종목의 얘기까지 질문 드려봤고 또 귀한 답변 받아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좋은 친구 한정남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